우리는 지금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마주하지만 그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정교하게 조작된 가공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실시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 혼돈의 시대는 우리에게 거대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포를 자양분 삼아 올해 2026년 7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신뢰를 회복하고 가짜 뉴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창작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시민의 입을 막으려는 날카로운 통제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이 법안의 핵심 명분은 디지털 공간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를 우리 일상에 비유하자면 식품의 원산지 표시제와 같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자연 재배된 것인지 실험실에서 배양된 것인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우리가 소비하는 디지털 콘텐츠 역시 AI가 만든 것이라면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과 사진에 AI 생성물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식품, 성분표처럼 단순하고 정당한 문제일까요? 여기서부터 이 법안이 갖는 치명적인 부당성이 시작됩니다. 창작자들에게 AI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예술적 영감을 현실로 구현해주는 현대판 무시자 초각칼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제작 과정에 기계의 흔적을 남기라고 강제로 명령하는 것은 창작자의 예술적 완결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는 마치 화가에게 어떤 물감을 썼는지 캔버스 한복판에 적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을 비판하거나 사회적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는 패러디와 풍자, 예술의 경우 가짜 정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해학적 가치와 메시지의 힘은 무참히 거세당하고 맙니다. 국가가 예술의 도구까지 간섭하며 그 정체성을 규정짓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안이 규정하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를 국가가 판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극히 위험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진실의 심판자를 자처했을 때 그 칼끝은 언제나 권력의 불편한 목소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모함은 집권 세력이나 기득권층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여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세요 입을 막는 합법적인 검열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타분합니다. 처벌과 과태료라는 강력한 채찍 앞에 창작자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표현의 수위를 낮추는 위축 효과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 정신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소한 풍자 영상 하나조차 이것은 국가가 정한 가짜인가? 라는 검열의 잣대 위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자유로운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실로 일종의 온라인 차별금지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기술적 폭력을 막고 디지털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언뜻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행 방식을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무한한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지극히 부당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부작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검열, 권한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의 민간 검열 체제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라면 일단 차단하고 삭제하는 과잉 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이용자들의 소중한 소통과 표현의 권리는 정당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제한당하게 됩니다. 이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생각과 표현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거대한 사상적 필터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2026년 7월 시행될 이 개정안은 디지털 안전이라는 방패 뒤에 국가에 의한 정보, 통제와 창작의 종말이라는 차가운 가시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는 세상이 두렵다는 이유로 우리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국가에 반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술의 부작용은 기술적 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의 강압적인 낙인 찍기와 검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안이 세우려는 방어벽의 실상은 우리를 가두고 길들이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법이 쫓고 있는 대상이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창작자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입이라면 그 법은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해준 진실만을 소비하는 통제된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혼란스럽더라도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광장을 지킬 것인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단순히 영상 하단에 워터마크 하나를 더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세대의 가장 처절한 투쟁의 시작점입니다. 2026년 7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촉새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법안의 부당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유 없는 안전은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통제된 진실은 이미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지 인간을 가두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안의 이면을 파헤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누군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일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